네, 오늘은 일찍 라이징 스타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생방송에 묘미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예. 애플이 1분기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는 일단 정지가 된 상태인데 네. 이후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시간외에서 거래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한번 그 추이 지켜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중국의 매출 둔화를 이유로 이렇게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매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펀드매니저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동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점들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애플은 항상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을 거래 다시 재개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라이징 스타도 역시 저희가 좀 탄탄한 예.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예. 종목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라이징 스타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예. 화면들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라이징 스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노데이터 2.6%가량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1달러 54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1,7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스크립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스크립도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뒤로 하고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 12센트가량 내렸습니다. 3달러 45센트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크로마덱스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0.02달러, 2센트죠. 2센트가량 하락하면서 3달러 41센트. 에터나젠타리스가 좋았네요. 제약주인 에터나젠타리스 종목 코드 AEZS 3% 넘게 오르면서 3달러 3센트 새해를 아주 산뜻하게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고 왜 그 종목들을 집중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랩 연구원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이 그래도 여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알려드린 종목들이 쭉 잘 가지고 있는 점은 너무나 감사한 점인데 계속해서 연구원이 우리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같은 종목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포인트도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의 라이징 스타를 이제 뭐 관심 있게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저희 이제 연구원들 혹은 이제 저 역시도 좀 재차 계속해서 이제 뭐 중복되는 혹은 이제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이제 글로벌의 라이징 스타 이 곳간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 또 이제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목들을 재차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이제 접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뉴욕 증권 거래소와 뭐 나스닥 그밖에 뭐 아멕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해도 대략 한 8,500개 이상의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판기업에 굉장히 좀 익숙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정보의 한계성이 좀 있는데 저희 이제 글로벌의 라이징 스타에서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또 이제 발굴하기 어려운 이런 종목들을 재차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매 회차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계속해서 이 낯설음이 좀 이어 나가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게 또 어렵지 않게 이제 종목에 대한 이해와 뭐 친밀감을 좀 더 유발하기 가장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옆에서 봤을 때 그나마 저는 뭐 옆에서 보는 사람이지만 좀 보람이 있는 게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굴해서 전해주시는데 그 종목 성적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 전문가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네, 친숙함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소개해드린 종목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많은 이제 국가 중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만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일본이나 뭐 홍콩, 뭐 중국, 뭐 베트남까지 굉장히 좀 많은 뭐 국가들을
실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실거래가 가능한 국가만 해도 29개국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더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시총이 대략 한 40%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국의 이제 유명한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징동닷컴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 역시 뭐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접근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을 접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이제 뭐 이제 주요 지수를 많이 이제 항상 확인을 하죠. S&P 500이라든지 뭐 다우 지수, 맞아요. 그밖에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뭐 애플의 뭐 그밖에 뭐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확인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올해만큼은 이런 미국에 대한 뭐 주요 지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한 걸음 큰 걸음 나아가서 큰 물에서 직구를 한번 해보는 네. 올해 그 시장의 흐름에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 가운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주시고 특히 더 문의가 많이 주셨던 맞아요. 종목으로 오늘 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 회사부터 좀 알아볼게요. 바이오스크립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스크립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원했던 이제 좀 더 이제 친숙함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종목에 대한 뭐 리뷰나 이런 것보다도 좀 차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좋죠. 네네. 사실 이 바이오스크립트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급성기 이후 질환 대안에 대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홈 솔루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뭐 홈 헬스케어를 도와주는 이런 회사이다라고 보게 되고, 그 가정 방문해서 의료 진료하고 사후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렇죠. 저희 이제 국내 주식으로 비교해서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유사한 종목은 없습니다. 예. 이제 덴티스라는 뭐 말씀하실 것처럼 하고 없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미국 종목에서도 없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유일무이한 종목이니까 그만큼 더 유망하기도 하고요. 네. 경쟁성이 확실히 그 분야에서는 있는 거군요. 근데 성장성은 충분한 거죠? 네, 그렇죠. 성장성도 있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국내에서 굳이 뭐 찾자라고 하게 되면 이 덴티스라는 이 장애 주식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유일무이한 예. 이런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급성기 이후 질환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서 드리게 되면은 네. 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무엇보다도 이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령화가 점점 더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뭐 저렴한 홈케어를 원하는 환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18년도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말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도입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미국 주식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이 바이오스크립트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뭐 분기별로 놓고 봐도 그렇고 이 YOY 기준으로 이제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영업 비용도 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저희가 굉장히 좀 이제 12월 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뭐 레이크 스트릿 캐피탈 그밖에 뭐 캐나코드의 이 제노디 요게 그 월가의 화답을 받은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라이징스타 종목 이제 나가고 월가에서 투자 의견 네, 상향.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이제 기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빨리 발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은 호응과 이제 뭐 인정을 받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가 차트를 놓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네. 대략 이 바이오스크립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의 급성기 이후 의료 담당 기관 뭐 1, 2, 3, 4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처럼 네. 집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고 피할 수 없는 추세 중에 하나인데 그 그러니까요.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종목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국내 주식이든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장성이 있죠. 아무래도 네.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른 이 앞으로 이 성장성은 뭐 당연히 뒷받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뭐 굳이 네. 뭐 제약회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홈헬스케어 회사도 충분히 그 지금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진입 장벽이 높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 관심을 다른 기업들이 두지 않아서 지금 유일한 존재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방문한 이제 미국의 이제 다른 이제 장애 주식 기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차트를 놓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마우스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한 번 꾸준히 올라오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17년도부터 18년도 이제 말까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횡보했던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60선을 계속해서 이 상향 돌파하는 시도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대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현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더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바이오 스크립트라는 종목은 이 낙폭 과대의 종목이다라고 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3달러 45센트, 우리 돈으로 약 4,000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목표가, 손절가는 네네. 어떻게 전략을 해야 돼요? 잠깐 예 맞습니다. 주봉 차트와 이제 일봉 예. 차트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단에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보이게 되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네. 이 3달러 40센트의 가격대가 굉장히 이 지지와 저항대의 역할에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아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5년도부터 이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만약에 이제 이탈할 시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진행됐고 또 한 번에 이제 저항대 역할도 하게 되면서 넘어서지 못하고 또 밀리는 모습 계속해서 이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오 스크립트 같은 종목은 지금 앞서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 3달러 40센트 부근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즉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또 한 번의 반등 시도가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 상승 플랫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추세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낙폭 과대 이후에 이 같은 모습은 이 상승 깃발형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이 같은 모습이다, 패턴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상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바이오 스크립트 같은 종목은 대략 한 1년 동안 굉장히 좀 박스권 내에 있던 종목입니다. 최근 네. 들어서 이 어느 정도 이 시장성에서의 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최근에 있지만 돋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눈에 띄게 이 일봉 차트를 보니까 딱 보이네요. 네네. 저희 라이징 스타 딱 함께한 순간부터 오른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라이징 스타에서 저희가 이제 최초의 소개를 드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세를 분출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의 이 소폭 조정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현 주가에서는 굉장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을 이제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대략 한 3.5불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주가에서 이제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이제 뭐 4불까지, 2차 목표가는 뭐 4달러 30센트, 이 4.3불까지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도 분명 준수를 해야겠죠. 손절가는 이제 3.2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도 하나 유망한 거 좀 찝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종목 역시 좀 문의가 많았던 종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이노데이터 아이소젠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사실 국내 주식에도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라이징 스타 내 이노데이터를 주목하실 이유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기업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부분을 꼭 한 번 더 이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큰
이 사업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3가지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도 있고요. 뭐 이노데이터, 뭐 어드밴스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미디어 인텔리전스 솔루션이라는 이렇게 대략 한 3가지 부분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각 사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봤을 땐 딱 이게 뭘 하는 건지 딱 그러니까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네네.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일단 이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화면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부분에서 대략 한 빨간색 글씨로 쳐져 있는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디지털 컨텐츠 개발이다라고 써 있는데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뭐 제작하고 이런 배포하는 부분에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빨간 글씨를 잘 보게 되면은 보험이 있고요. 그 밖에 뭐 의료 관리, 이 법적 문서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법률과 뭐 의료, 뭐 보험 부분까지 관련한 이 모든 상당히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까지도 네. 이 데이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인텔리전스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정부기관과 각종 기업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담당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또 각 분야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뭐 자회사 어질리티 이 PR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 포춘 500대 기업과 뭐 캐나다의 이 정부기관을 포함한 이 중소기업의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한 분석했던 것을 뭐 제공하는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량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는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도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실적 부분은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요. 실적은 이제 저희가 다 검증을 하고 그 부분 당연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데이터 역시 이제 차트를 놓고 이제 월봉상부터 보고 한번 말씀을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 스크립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패턴의 모양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저희 이제 각 연구원들이 이제 각기 이제 뭐 좀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연구원들의 특성부터 조금 알아두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스크립트, 뭐 이노데이터 마찬가지로 이 낙폭과대의 종목들로 저는 좀 담아봤고요. 이노데이터 월봉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죠. 이 바닥권에서 이 상승 전환 시도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화면에는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최근 들어서 이 골든 크로스 어떻게 보면 이 하방에서의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낙폭이 한 차례 이제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제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이제 선이 없지만은 이 쌍바닥권을 이제 어느 정도 다지게 바닥 되면서 다지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렇죠.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대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봉상에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노데이터 역시 이 시세 분출로 인한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이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예, 맞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전반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포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상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지난 연도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 핑크색 라인이 이 121선입니다. 이 121선은 어떻게든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도 이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지만은 이 121선은 이탈하지 않는 듯한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을 주는 이 같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전일장이었는데 이제 오늘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121선까지 내려왔지만은 재차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자리를 찾아간 듯한
모습도 오늘 확인됐습니다. 지금 차트를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고 또 조정을 받는 구간도 보이는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 부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월봉, 주봉, 뭐 일봉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월봉에서는 현 주가는 아직도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봉상에서는 이 상승 추세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는 120일선을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받고 재차 이제 상승 전환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현 주가는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바이오 스크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종목에서는 이노데이터 알아봤습니다. 글로벌랩 우리 가격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격 안 물어봤네? 가장 네네. 제가 중요한 저만 부분을. 혼자 보고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예.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가격 전략 딱 정리 딱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세가 1달러 네, 맞습니다. 54센트, 약 네. 1,700원 정도인데 네. 오늘 또 2.6%까지 네, 올랐어요. 오늘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현 주가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현 주가 부근이죠. 1달러 50센트, 1.5불 부근에서 저는 이제 충분히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목표가는 이제 2.2불을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 주가 대비 대략 한 46%의 시세를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손절가는 이제 1.3불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가격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마무리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성배 연구원과 연구를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글로벌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까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있는 하루는 이날 마찬가지로 보냈습니다. 출발은 하락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유로존의 지표 부진, 여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컸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가량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지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수축 국면으로 12월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욱더 미중 무역 갈등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지표는 더욱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 우세했고요. 여기에다가 무역 갈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무역부 대표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힘을 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종가까지 상승권 흐름을 끌고 갔는데요. 가장 힘이 된 건 IT주의 상승 그리고 금융주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해서 코멘트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주가 모두 회복할 것이다. 12월 9% 무너졌지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점 역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확인해 보셨고요.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나 유럽은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지표 부진이 우세하게 확인이 되면서 범유럽 지수가 0.27%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독일 증시, 영국 증시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브렉시트 관련한 표결 가능성, 여기에다가 하원 표결이 14일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직 새해 첫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4일 첫 거래 시작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홍콩 항생지수 전반적으로 흐름이 낮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12월 차이진 제조업 지수의 수축 국면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2.77% 하락으로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부터 아시아 주식시장까지 마감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정리시켜드렸습니다.